저희 엄마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저희 아빠가 묵묵히 먹어요. 맛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맛있어? 근데 맛이 어때? 계속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다고 할 때마다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지. 그러면 계속 이 칭찬해줘야 돼. 힘들게 하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빡 놓고 밥 좀 먹자.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얘기하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 즉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보면 더 정확하겠죠. 내가 남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거는 되게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 모든 곳곳에서 다 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면 벌써 이성을 떠올리고, 그렇죠?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나? 이것도 조금 동떨어져, 멀어. 남자 여자밖에 안 떠올려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그 자체예요. 에고는. 왜? 대학 시험 볼 때 왜 공부해요? 붙고 싶어서. 왜? 붙을 때 어떤 마음 올라오죠? 사랑, 행복한 마음, 사랑받는 마음. 되게 사랑이 올라와요. 그게 사랑이에요. 되게 행복한 게 사랑이지.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고 싶어서와 같은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대학 시험 볼 때 어때요? 막 미친 듯이 공부하지. 그냥 붙어도 좋고 떨어도 좋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득도한 학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면서 막 어떻게든 붙으려고 해. 하다못해 컨닝까지 해서 붙으려고 해. 그 왜 그래요? 붙었을 때 그 느낌. 사랑의 느낌. 행복한 느낌. 사랑받고 있는 느낌. 우주가 날 사랑하는 느낌. 엄청 내 존재가 사랑받는 느낌. 그걸 잡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음식을 했는데 음식한 애고가 누구였냐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했겠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저희 아빠가 묵묵히 먹어요. 그러면 너무 사랑받고 싶은 게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맛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 또 이거는? 이렇게 물어요. 엄마. 이거는 맛있어? 근데 맛이 어때? 계속 묻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맛있다고 할 때마다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아빠가 이거 아주 칼칼하게 잘 돼서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근데 계속 물어요. 이건 어떻고 저건. 그러면 계속 이 칭찬해줘야 돼. 힘들게 하잖아, 사람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랑받는 느낌이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강할수록 그 사랑의 느낌에 집착하죠. 그럼 남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 자기는 그 느낌으로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빡 놓고 밥 좀 먹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느낌으로 살아. 그게 센가 약한가 이 차이만 있지. 누가 행복할 때 남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에고는 착각이죠. 그 행복한, 나로 인해 행복한 그 사람을 보면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내가 커피를 타다 줬어. 그랬더니 혜라 엄마가 먹으면서 야, 우리 아기 맛있다. 너 왜 이렇게 커피 잘 타? 그럼 그래요? 그리고 좋아. 이게 사랑받는 마음이잖아. 그거를 움직여요. 근데 커피를 타다 줬어. 근데 야, 커피가 이 지경이야. 너는 이거밖에 못 타? 딱 이랬어요. 이때는 미움받는 느낌이야. 그쵸? 그때 어때요? 벌써 버려. 미움받는 느낌을 되게 실망하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죠. 앞으로 절대 커피를 안 타오는 아기가 있어. 두려워서 도망다니면서 왜 그 느낌이 싫어. 그 느낌이 싫어. 미움의 그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뭔가 아픈 느낌이죠. 아픔이 싫어. 아픔이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느낌 아니면 아픔이거든. 사실은 아픔을 느낄 때 그 에고가 죽어가는 건데 아픔 안 느끼려고. 그리고 하나기는 미친 듯이 연습을 해. 커피 타는 거. 야, 어떻게 타면 돼?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성취하겠다. 엄마의 입에서 맛있다고 나올 때까지 하겠다. 막 이런 아기가 있어. 그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계속. 아니 뭐 그거에 목숨을 걸어. 그렇게. 편안하게 타면 되지. 너무 오버를 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단짠 커피가 돼. 무조건 많이 넣으면 이게 맛있을 줄 알고 커피에 설탕이랑 막 뭔가 그 커피도 많이 넣고 막 오버하죠. 너무 애를 써갖고. 그렇게 돼. 그래 타박 맞아. 우리는 그처럼 사랑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 나는 사랑 준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거 하는 에고는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도울 때 남이 행복해진 걸 보면
너무 행복해. 이때 사랑받았다고 느껴져요. 사랑받는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은 엄청난 집착과 분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거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아픔은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 아픔을 겪는 게 싫어 내가. 그리고 나로 인해 누가 아픔을 겪는 거 보면 아파서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자식이 막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이 숙제할 때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일기도 대신 써주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데 밥 먹어주고 똥 싸줄 수 없는데 해준단 말이야. 아이를 완전히 의존성이 강한 아이로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 사회 적응력이 없어지는 거죠. 한석봉 엄마 안 아팠을까요? 응? 밤에 꼬맹이가 왔는데 내 아들이 오랜만에 나를 보러 엄마 보고 싶어 왔는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짠할 텐데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하고 그 밤에 내쫓아서 애가 그걸 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이지. 아픔을 이겨낸 사랑. 걔를 아프게 해서 그 사랑받는 느낌 때문에 엄마한테 사랑 와서 엄마가 막 안아주면 그 사랑받는 느낌에 취해서 글을 쓸까요? 글을 쓰고 연습할 때 여러분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와? 힘들어요. 처음에 취미생활로 서예를 하다가 프로의 세계로 입문하려고 해봐. 힘들지? 미움받는 느낌이야. 미워. 이것만 미움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 프로의 세계. 그리고 치열하게 살면서 어떤 그 일정 이상의 경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 힘이 들어. 이게 미움받는 느낌이거든. 그럼 안 가려고 그래요. 미움받는 느낌 쪽으로. 거부해. 그러면 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석봉한테 그 사랑받는 느낌에 취해서 엄마 품에 있으면 글을 열심히 쓸까요? 안 써요. 네가 글을 엄마가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것처럼 불을 끄고도 똑바로 쓸 때까지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건 버린 거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 아기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고 한석봉이 명필이 돼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의 글씨, 한석봉의 글을 보는 사람마다 감동이 있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술작품 볼 때 멋있다, 행복하다. 이거는 사랑이야.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우리 국민이 왜 사랑해요? 그 아기에 엄청난 사랑이 나와. 어디서? 아픔을 얼마나 뚫었겠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남자친구랑 연애하고 이러고 싶었겠어요. 재미있게 스케이트 타는 거는 그냥 잠시 아마추어 취미생활 할 때지. 진짜로 막 세계대회 나가고 얼마나 무섭고 이 짐이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그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세상에 사랑을 주는 건 아픔을 극복해야 사랑 줘. 하다못해 자식 하나를 날려도 엄마가 10달 동안 품고 그 힘든 마음, 그게 사랑받는 마음이 아니죠. 느낌이 힘든 아픔, 미움을 견디고 자식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픔을 겪어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애가 사랑스럽고 애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 아픔을 견뎌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줘요. 힘들어도. 버리지 않고. 참아주고 한 얘기 또 해주고 또 아파도 그걸 버려주고 아프게 해주고. 보통은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느낌에 집착하는 애고는 사랑받고 싶은 애고는 아픔을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 아픔 보는 게. 그래서 내가 혼내줘서 얘가 아파하는 게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이 아이가 날 또 미워해서 나도 아플까 봐. 상대의 아픔과 내 아픔 보는 게 되게 두렵죠. 그걸 잘해야 상대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그 아픔을 딱 봐줘야.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봐줘야 돼. 나한테 아픈 일이 왔을 때 그걸 딱 느껴주고 받아줘야지. 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애고들은 사랑받는 느낌에 집착하니까 어떡하죠? 아픔을 피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드니까 낙태해버리고 죽여버리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아프니까. 낳는데 이제 키우는 게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어린 아기들을 한강에 던졌어. 빚이 많다고 키우는 게 힘들다고. 애들이 있으면 그 아픔이 더 심해지니까. 아픔을 거부하면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을 거부하는 에고가 어떤 에고냐? 사랑에만 집착하는 에고. 사랑받고 싶은 에고가 너무 클 때, 그 느낌에만 집중할 때 큰일 나는 거죠. 그거만 단물만 쪽쪽 먹어. 그런 사람은 버림받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를 망치기가 쉬워요. 자기 본분을 망각해요. 그래서 이근데이 같은 아가가 거기 우크라이나 갔을 때 좋아요. 도와주고 싶고, 한 게 도와줘서 그들이 행복한 걸 보고 싶어. 아픈 걸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 본분을 망각한 거야. 자기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야. 그들의 아픔을 느껴주고 도와주는 정도가 달라야 돼. 우리나라일 때는 몸바치고 나라에서 징집하고 해라 그러면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이 먼저 그걸 하고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했어. 지원해라. 해도 할 사람 해도 좋다 그러면 하지만 안 하고 그걸 어기고 가. 그건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렇게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국민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민일 경우에만 그 대통령이 모여라 우리 남자들 그러면 내가 우크라이나인이야. 한국에서 가지 마세요 해도 가야 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걸 지켜야 되죠. 근데 이 사랑받고 싶은 에고, 즉 아픔을 거부하고 그걸 도와줘야 되고 그런 에고가 딱 올라오면 그걸 못 봐.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남의 아픔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도와줘야 되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자기 본분을 잊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선은 우리 정부가 정한 선을 지켜야 돼. 그걸 안 해주는 거죠. 너무 집착하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사랑받아야 된다고. 미움은 나쁘다고. 아픔은 나쁘다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막 이거 오버죠. 잘못된 건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 아픔을 이겨내는 시험대에 오른 거야. 역사의 시험대. 잘 이겨내면 그 나라가 성장할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망할 것이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응원하고 우리의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정도. 정 힘들면 성금 모금해서 무기 사는데 도와주거나 뭐 아니면 뭐 해주거나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성원을 보내고 그 마음으로 사랑 주는 게 아픔을 느껴주는 건데 너무 사랑이 커서 그 이근데이가 사랑이 큰 아기거든.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에 대한 집착이 크고 남의 아픔 볼 때 막 그걸 못 보고 이런 거 훅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일을 겪었을 때 분명히 이야기는 도망쳤어. 그 아픔에서. 볼 수가 없어. 이 아픈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아파. 숨어버리고 또 그 아픔을 안 느끼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묵묵히 기다려줘야 돼. 묵묵히 그 아픔을 같이 인정해주고 응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오버를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위험하잖아. 자기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자기 목숨은 그냥 함부로 던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던져야 되는 게 자기 목숨이야. 자기는 뭐 남의 아픔을 보면 나는 죽어도 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이잖아. 그런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느낌에만 너무 집착하면. 사랑은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타인도 사랑만 받고 행복만 해야 돼. 불행은 나쁜 거고 이상하고 틀린 거야. 아픈 거야.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어떻게 행복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그 답답함을 참고 10달을 버텼기 때문에 나와서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거지. 힘들어서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산이 되거나 조산되거나 낙태당하거나 그런 거죠. 가난의 아픔을 열심히 일해서 힘들어도 일해서 지켜냈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랬던 거지. 그런 아픔을 하나도 이겨내지 않으려고 하면 아프리카 국민들 어때요? 자력으로 그걸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나 그냥 놀고 있고 열대지방의 나라들이 왜 가난한 줄 알았다고.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말 그냥 딱 하루살이 돈을 주면 그거를 다 먹어서 다 이렇게 의식주 생활비를 써서 딱 떨어져야 일을 한대요. 돈이 이런 한 푼이 남아있으면 일을 안 한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가서 열심히 해서 돈을 주면 이렇게 모았다가 누구 어려우면 또 주고 가족들도 부양하는데 거기는 그래서 왜 저렇게 게으르고 하루살이를 먹고 살고 그냥 나태하고 왜? 일하는 건 힘들죠? 아픔이잖아. 아픔은 나쁜 거야. 이렇게 행복하고 싶어. 늘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몸이, 잠재의식이.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분별심인 거야. 제가 말하는 사랑받고 싶은. 사랑은 무조건 옳고 맞고 그 사랑이란 행복하고 이게 좋은 마음. 그런데 아픔.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은 나쁜 거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만 좋아하는 아기들은 아주 의식이 얇고 깊이가 없는 아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 붙어서 행복할 때 누군가는 떨어져서 울고 있잖아. 그 아픔을 외면하는 아기야. 아픔을 안 느끼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이기심이지 그러니까. 나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너무 좋고 행복만 느끼는 사람은 의식이 아기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나만 살지 않잖아.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나 말고 다른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거죠. 아픔은 나쁜 거라고 다 버리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야. 크게 보면 아픔을 싹 버리고 안 느껴버리니까. 나한테 코앞에 닥쳐야 느껴. 내가 그렇게 아픈 내 주변 사람을 싹 버리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행복할 때 이렇게 있다가 내가 아파지면 누가 나를 위해 아파하겠어요. 그 아기도 위기적으로 다 버리지. 응? 그렇잖아? 그래서 사랑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고 나에게 온 거를 피하지 않고 다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 그 느낌, 사랑받는 환경이 와도 무조건 그거에 집착하고 아픔은 나쁘다고 버리지 않아요. 사랑받았다고 나에게 행운이 생겼다고 행복해졌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마냥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이 행복은 누구의 불행을 딛고 일어선 행복이고 어딘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사랑만 느끼는 건 어딘가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기뻐하지 않아. 내가 잘 됐다고 막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어떤 모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하기 이전이에요.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 인류대학 붙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거기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아들이 죽은 게 아니구나. 그 죽은 조카가 죽어서 그 이모가 있고 한 분은 떨어졌어요. 삼수를 했는데 그런 분이 두 분이 와 계셨거든. 그때 그래서 다들 되게 조심스러웠어. 다들 그러니까 붙은 사람도 많이 왔어요. 학부모 붙은 엄마들도 왔는데 다 그래도 조심스러웠어. 그건 아픔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런. 근데 한 분은 유독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분이었는데 우리는 저분이 정신이 이상한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붙으셨다면서요. 말면서 우리 아들이 요번에 뭐 하는데 다들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냥 자기 기쁨에 도취돼 있어. 자기 사랑받은 느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사랑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 남의 아픔이 안 보이는 거죠. 너무나 거기에 취해서 너무 간절히 원했었던 거지. 집착했던 거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가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2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정말 너무 뭐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 입을 어떻게 막을까?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픔을 나쁘다고 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또 그런 아픔을 못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만 받고 싶은 그런 애고들이 또 아픔과 합체가 돼 아픔이 올라오면 하나가 돼서 판단력이 상실이 되는 기도 해요. 그게 이근대이예요. 아픔이 올라오니까 사랑만 최고인데 무조건 도와줘야지. 앞뒤도 안 보고. 아픈 건 나쁘니까 하고 막 오버를 해요. 누가 그렇게 사랑만 최고라고 느끼는 애고 사랑만 받고 싶은 애고가 사랑만 받고 싶다는 게 꼭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받고 싶다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만 최고의 가치이고 아픔은 아니라고 느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꼭 좋은 건가?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들어봤죠? 세옹지마라고 한자에 있어요. 어떤 노인이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잘 안 나지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노인이 말이 도망갔어. 그래서 말을 잃어버려서 막 슬퍼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됐지. 아픈 일이지. 그러니까 막
그걸 거부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을 수컷이면 암컷을 같이 데리고 왔네. 얻었잖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근데 아들이 새로 데리고 온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괜히 데리고 와서 그렇다고 또 이번에 막 나쁘다고 미워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그 일을 갖다가 또 이제 좋았다는 일이 그게 또 나쁜 일이 됐어.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어떡하냐, 넌 불구자가 돼서.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이 다리 다친 게 아픔이라고 생각해서 못 받아들이고 괴로워했어. 근데 마침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멀쩡한 청년들을 다 불렀어요. 자기 아들만 안 가서 아우 잘 다쳤다. 이게 세옹지마거든요. 근시안적이 돼. 일이 일비하는 거야. 좋다고. 지금 내 뜻대로 됐다고 좋다고 할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야. 지금 나 사랑받은 이 느낌 올라왔다고 진짜 좋다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바뀌지.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좋은 일이 근심 덩어리가 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지 상상이나 있을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기뻐하고 쉽게 실망하고 이게 소인배가 하는 짓인데 그게 어떤 에고가 클수록 그러냐. 내 뜻대로 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내가 어떻게 먼 미래를 알고 그거를 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성의 인도대로 영채님의 인도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 영채님이 일시적으로 힘든 길로 우리를 끌고 가도 그 길을 따라가서 미움받아 죽어줘야 되는 거야. 혜라 엄마가 좀 미워하고 일시적으로 힘든 길로 따라가도 아픔을 느끼고 우리 아기들을 대인배 만들기 위해서 딱 혼내주고 잘못할 때 딱 꺾고 미움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 인정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는데 맨날 미워. 엄마 나 사랑해줘. 애기예요. 유치원생이랑 그러지. 사탕 주면 그냥 좋고 사탕만 주면 어떻게 돼? 이빨 다 썩지? 쓴 거는 싫고 주사는 싫고 그냥 맨날 이쁘다고 하고 그게 아기 마음인 거야. 사랑받고만 받고 싶고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 에고는 아주 어리석은 에고고 아주 아기 마음이고 의식이 자라지 않은 어린 마음이고 그릇이 이렇게 작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분별심이 제대로 없어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분별을 못하는 마음인 거야. 이근대의 마음이 아기 마음이고 근데 그 아기를 그런데 아파. 그 아기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너무 사랑에 집착해. 왜? 사랑을 못 받은 아기가 있거든.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 못 받은 자기가 아프듯이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 아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아기들이 아파. 너무 아파서 그냥 그 아픔이 올라오니까 도와줘야 돼. 무조건. 사랑이 좋은 거지. 아프면 나빠. 견디게 내비둬야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죠. 개입하는데 한도가 있는 거잖아. 거기 쫓아가 막 그렇게. 자기는 목숨을 걸고 막.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야 되고 그 대한민국의 위계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인도 착각하고 그렇게 사리 분별이 없는 아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게 돼. 통찰력이 없어져. 그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너무 센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자를 할 수가 없어요. 딱 전체를 봐야 되는데 뭐 좋다 하면 거기로 딸려가. 그래서 우리 아가들도 보세요. 동영상 오늘 올리고 편집할 때 봐봐. 전체적인 걸 못 보면 거기 딸려가. 현실에 집착해서 막 딸려가고. 마음 못 보고. 전체적인 거 안 보고. 그렇게 아기 마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쓰는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할까요? 성공을 많이 할까요? 실패 많이 하지. 좌절을 많이 해요. 애기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애기 짓을 하니까 자라면서 점점 실패를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만 사랑받겠다고 그런 짓을 하니까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더 아파져. 아프니까 맨날 버림받고 하니까 열등이니까 세져. 내가 너무 열등하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인정 못하고 맨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기웃기웃하고 다니고 맨날 남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 못 살아. 내 역할을 하면 되는데 뭘 사장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굽실거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어느 회사의 경비원이면 경비만 똑바로 하면 돼. 사장님 들어올 때 인사 딱 정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일을 딱 하면 되는데 그냥 눈치 보면서 저 사장님 졸졸 다니면서 인정받으면 내가 잘 될 줄 알고 그런 이상한 의식을 쓰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는 거지. 열등이가 돼서. 사장님한테 왜 집중을 해? 내 인생은 내 경비원의 인생에 집중해야지. 그렇잖아 여러분. 모든 에고들이 그렇게
그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되게 세지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다면서 나한테 집중을 안 해줘. 나한테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딱 하는 거야. 이근대인은 내가 할 일을 딱 하고 있나 봐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프지만 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위로하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도 아닌데 거기 쫓아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게 누굽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말단 사원이면 그 일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당당한데 내 인생에 집중해주면 다 저절로 인정받을 걸. 왜 딴 사람한테 집중해요? 다른 일에 집중하고 내 회사가 지금 인형 만드는 회사야. 그럼 인형에 집중해줘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시간에 엉뚱한 다른 데 집중해. 심지어 이런 회사도 봤어. 갔더니 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 옛날에 어떤 병원에 제가 종합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 여기는 왜 어디 가나 다 공부를 해. 그랬더니 이직하려고 딴 데 이직하려고 돌아가는 게 용한 거지. 그 병원이 끝내 망했어요. 딴 사람한테 넘어갔지. 그 오너가 그걸 봐야 돼. 자기 직원들이 다 그렇게. 왜 그럽니까? 월급을 안 준대. 그래서 왜 월급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직원들 급여 주는 거 그 돈으로 직원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번 나가려면 수백 명의 직원이니까 그 돈을 늦게 준대요. 몇 달씩 미뤄서. 그거 뭐 하는데? 그거로 부동산 투기한대. 뭐 돈놀이 한대나? 그래서 그러면 왜 병원을 해? 돈놀이를 하지.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 자기 의식이 병원에 있어야 돼요. 직원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자기 인생에. 자기가 병원장이니까. 병원 이사장이니까. 그렇죠? 직원한테 최고 잘해줘야 돼. 그리고 거기 시설 늘리고 이런데 월급 주는데 제일 신경 쓰고. 그래야 이게 집중하는데 내 인생에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병원 이사장이지만 엄청난 열등이었던 거야. 그때는 왜 저러지? 돈 벌려고 하다가 돈을 잃는 거지. 병원에다 투자해서 병원을 키우는 게 돈 버는 건데 엉뚱한 데 그런 아기들 많아요. 연예인을 하면 그냥 연예인만 해. 왜 어디다 주식을 투자하고 왜 딴 데를 봐.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래?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애고가 하는 엉뚱한 짓이에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딴 데 의식을 써서.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그냥 받아요. 엄마 아빠가 아우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 잘해봐.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 주지. 근데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따라다니면서 떼쓰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막 계속 막 딴짓하고 사랑받겠다고 엉뚱한 데 가서 혼나지. 의식을 집중을 못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그 느낌에 집중하는 애고가 강할수록. 왜냐? 인생은 아픔 90% 사랑 10%예요. 제가 살아본 결과 그리고 이 도 닦아본 결과 도 닦으니까 더 심해졌어. 점점점 윗사람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픔 99.9%와 0.001%의 사랑이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잠시고 아픔이 더 크거든요. 거의 아픔 느끼는 시간이 많아. 여러분이 자라면서 행복 느끼는 시간 가끔이었잖아. 그치? 근데 아픔 느끼는 나를 버리면 나 자신을 홀딱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만 집중하니까 내가 할 본분을 안 하게 돼. 할 본분을 할 때 아픔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면서 사랑받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이 잘못 가는 거야. 에고는 힘든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큰 인물이 되거든. 박세리 선수, 뭐 유명한 요새 손흥민 선수, 뭐 옛날에 김연아 선수, 또 위대했던 뭐 처칠이며 인류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 그리고 득도했던 예수나 석가모니, 그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애써서 고행까지 했잖아. 그래서 전부 다 힘든 길로 갈수록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아픔도 기꺼이 인정해서 사랑과 이 아픔이 어떤 게 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할 일을 묵묵히 딱 인정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안정적이야. 다 사랑받겠다고 막 난리치면 그 사회 되게 불안정한 자기 역할을 안 하거든. 응? 그리고 하나도 못 받아들여. 회사에서 좀 어려워요. 월급이 이번엔 좀 작겠어요. 그럼 네 그래야 되는데 더 달라고 하고 직원들이 좀 더 달라고 하면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사장님이 그래 우리 직원들 더 줘야지 하면 좋은데 굳이 안 주고
이러면서 자기 왜 사장님은 안 줄 때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고 직원들은 받을 때 사랑받 그냥 서로 사랑받는 느낌만 집착하면 양보 일도 안 해.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아픔 느끼고 양보를 못 하는 거야. 아픔을 일도 인정 안 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다 아파져. 그거의 폐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에고에 딸려가면 안 되는 거죠. 아픔은 나쁘고 사랑만 좋다고 하면서 딸려가면 큰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은 에고는 사실은 아픔을 거부하는 에고라고 할 수 있고 사랑만 집착해서 내가 할 일 똑바로 못하는 상처받은 아픔, 내면에 상처받은 아기죠. 그 아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상처 이제 싫어. 난 사랑만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헛발짓 하고 열등히 짓하고 자기와 남을 괴롭히고 자기 의도는 아닌데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에고니까 무서운 에고죠. 그 에고가 그래서 이근대위 같은 경우에 제가 사랑받고 싶은서 갔다고 하니까 무슨 사랑받고 싶어서 전쟁 그 아픔이 즉 누구도 사랑받아야지 아픔은 나쁜 거다 거부하고 자기를 투사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너무 이야기 속에 되게 아픔이 많아서 사랑만 집착하고 도와주겠다고 막 간 거지. 근데 그 도와준다는 그 마음이 본분을 망각한 거죠. 오버를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우리 아기들이 좀 못 알아듣는 아기들이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에 딸려가면 안 된다. 즉 아픔은 거부하고 무조건 아프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 만큼 도와주는 거야. 거기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국민들도 그렇지만 제3국은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 도와주되 그렇다고 우리 나라를 팔아서까지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니네 나라 국민들 보내서 우리 해줘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읍소는 하지만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지 이래야 돼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렇잖아. 아니 내 나라 버리고 가서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 내 나라 국민들이 거기 가서 죽는 걸 보고 싶어요. 그렇잖아?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사변 때 남의 나라 국민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 건 대단한 사랑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 도와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엄청난 우방이면 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거야.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정부 판단을 따라가야지. 개개인 각자 국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무슨 주권자처럼 통치자처럼 하면 나라는 또 와야 되고 그게 미움인 거야. 알고 보면 여러분. 내 아픔에만 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뭔지 얘기했는데 조금 이해가 갑니까? 단순한 그런 이성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조금 내 뜻대로 될 때 올라오는 그 행복한 마음. 그치? 그리고 누군가 내 뜻대로 해줄 때. 그리고 막 내가 막 자신감이 넘칠 때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 그게 사랑받는 느낌이고요. 그 사랑받는 느낌이 아닌 버림받는 느낌, 미움받는 느낌, 수치당한 느낌. 이거는 뭐냐면 아픔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아파, 힘들어, 괴로워. 이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 몸이. 새로운 걸 배워. 이럴 때 힘들죠. 그렇죠? 공부해야 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은데 떨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이럴 때 아기가 아무리 엄마 사랑 계속 받고 싶고 엄마랑 있고 싶어도 초등학교 가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절대 안 떨어져. 사랑만 받겠다고. 그게 바로 아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아프지 떨어지면. 하지만 떨어져야지. 언제까지 엄마 따라다녀. 그게 아픔 보는 게 너무 딱하다고 걔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엄마가 아기 키울 겁니까? 자기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픔은 삶의 필연적인 거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성장하고 의식이 발전하고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그 느낌에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보는 게 두려워서 아픔을 피하거나 또는 아픔을 보면 무조건 가서 도와준다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분리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